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3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 결산 정리사항 문제와 다섯 번째 장부 조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는 결산 정리사항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자, 총 7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7문제 중에는 4문제는 우리가 직접 입력하는 수동결산, 즉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거, 3문제 정도는 자동결산,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전표 추가하여 자동 붕괴를 일으키는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반전표 입력에 다 입력하셔도 되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야 되면 붕괴를 잘못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결산인 경우는 반드시 결산자료 입력을 입력하셔서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동결산과 자동결산 중 누굴 먼저 해야 될까요? 수동결산. 수동결산 다 하고 자동결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결산일 현재 소모품 미사용액은 15만 원이다. 자, 소모품에 대한 미사용액이 나왔네요. 우리 회사가 소모품을 비용으로 썼는지 자산으로 했는지를 먼저 보러 가야 되죠.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합계잔액산표. 네, 합계잔액산표 오세요. 12월 31일. 자, 재고자산 밑에 보니까 소모품이 없습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내리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보니까 50만 원이 있네요. 이 50만 원 중 15만 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산 처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일반 전표 입력 오시고요. 12월 31일. 이런 것들은 컴퓨터가 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차변에 소모품. 금액은 15만 원. 대변에 소모품비. 그만큼 줄여줘야죠. 비용을. 네. 800번대 소모품비. 15만 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소모품비가 미사용액 뺀 35만 원만 됐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합계잔액산표에 조회 버튼을 눌러보세요. 소모품비 35만 원 비용 처리 됐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은 1,000만 원이다. 퇴직급여 추계액 문제가 나왔군요. 얘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동 결산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동 결산할게요. 그래서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했다는 건 아직 안 했다라는 거죠. 네. 예, 자동 결산하겠습니다. 즉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전표 발생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2022년 한국거래소에서 10월 1일 매입한 주식회사 강원랜드의 주식 공정가치는 700만 원이다. 강원랜드에서 구입한 주식이 700만 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했을 때 얼마 주고 샀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강원랜드 주식회사는 뭘로 처리했는지, 즉 유가증권 분류해서 어떤 걸로 처리했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전표 10월 1일자로 가겠습니다. 일반 전표 10월 1일.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비유동으로 했네요. 500만 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700만 원이 됐네요. 와우! 이익 받습니다. 즉 평가이익이 생겼어요.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200만 원 늘려주고요. 대변에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2월 31일로 오시고요. 차변에 기타라고 두 글자 치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178번입니다. 여러분 이거 비유동으로 하셔야 돼요. 자, 비유동 금액은 200만 원. 이렇게만 벌면 좋겠네요. 그죠? 자, 대변에 그렇죠. 기타라고 두 글자 치시고 평가이익 찾을 겁니다. 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981번이네요. 자, 981번 걸어주십시오.
자, 얘는 자본 항목입니다. 200만 원. 기타 포괄의 손익 누계액의 항목입니다. 얘는. 자, 그래서 차변의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을 200만 원 늘려주고 대변의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이익 200만 원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때 기타 포괄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비유동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178번 쓰는 거 잊지 마세요. 4번 외상 매출금 중 멘토르사에 수출하고 미회수된 외화 외상 매출금에 대하여 평가하다. 아, 환율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산일의 기준 환율로 환율을 변동시켜서 장부 금액을 수정할 겁니다. 그럼 도대체 미회수된 외화 외상 매출금이 얼마냐라는 걸 먼저 봐야 되겠죠? 근데 여기 외상 매출금 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회계 모듈에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거래처 원장. 자, 마하고 엔터 하시고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입니다. 그래서 외상 매출금 선택해 주시고 멘토르 사건만 하겠습니다. 자, 맨이라고 한 글자만 칠까요? 네, 한 글자만 쳐도 나오죠. 03006 그랬더니 1,540만 원입니다. 1,540만 원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출 시 환율이 1,400원이었어요.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기 눌러서 나누기 1,400원을 했더니 11,000불입니다. 즉 미화로 11,000불인 거예요. 즉 11,000달러랍니다. 11,000달러에 대해서 1,400원짜리가 얼마가 됐어요? 기준 환율은 결산 시 기준 환율은 1,500원입니다. 그러면 100원씩 더 받을 수 있죠? 그죠? 원래 1,400원 받아야 되는 건데 1,500원 받습니다. 그러면 이익인가요? 손해인가요? 이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 자, 11,000 계산됐죠? 자, 여기에다가 곱하기 100원. 그러면 110만 원이죠? 110만 원만큼 외상 매출금을 늘려주고 외화 환산 이익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거 복잡하다고요? 그럼 다시 계산할게요. 네. 자, 일반 전표 입력에 12월 31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멘토르사 자, 계산기 다시 눌러서 우리 몇 달러였어요? 11,000달러였죠? 11,000달러 곱하기 얼마만큼 올랐어요? 100원만큼. 즉 1,500원 빼기 1,400원 했더니 100원만큼 올랐죠? 자, 100원만큼 늘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늘려주시고 대변에 외화 환산 손실이 환산 이익입니다. 외화 환산 이익. 그래서 1,100만 원 1억 1,100만 원이래. 110만 원. 큰일 났어요. 이렇게 막 단위도 막 잘못 얘기하고. 예. 110만 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일반 전표 입력을 보니까 지금 소모품비 수동 결산했고, 그 다음에 평가 이익 수동 결산했고, 환산 이익 수동 결산했죠? 그럼 나머지는 이제 자동 결산만 남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메뉴를 하나 열어야 돼요. 뭐 열을까요? 오, 결산 자료 입력이요? 맞습니다. 전체 메뉴에 결산 재무제표원의 결산 자료 입력을 여세요. 자, 1월부터 12월까지. 매출원가 경비 선택은 상품 매출원가는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그럼 준비되셨죠? 준비됐는데 우리가 아까 문제를 풀다가 보니까 중간에 자동 결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부터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결산일 현재 종업원의 퇴직급여 추계액 1,000만 원을 우리가 아까 다음에 자동 결산한다고 하고 체크해 놓고 넘어왔었죠. 그래서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추계액은
우리 회사에 퇴직급여 부채가 있으면 잔액 그거만큼 빼고 나머지를 설정합니다. 그러면 퇴직급여 부채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 합계잔액시산표? 네, 맞습니다. 자, 합계잔액시산표에 조회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항상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조회 버튼 누르세요. 자, 비유동자산, 비유동 부채로 옵니다. 요즘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오죠. 제가. 비유동 부채에 퇴직급여 부채가 17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럼 1000만 원에서 170만 원 빼고 나머지만 설정하면 되죠. 계산기를 한번 열겠습니다. 자, 계산기 1000만 원에서 빼기 S입니다. 170만 원 빼주세요. 그랬더니 17만 원이에요. 네, 공 하나 더 칠게요. 170만 원, 830만 원만큼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계산기 이대로 놓으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면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살짝 자, 판매비와 관리비 밑에 퇴직급여 전입액이 있고 퇴직연금 충당금 전입액이 있는데 여러분 퇴직급여 추계액은 퇴직급여 전입액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렇게 분계가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83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만 안 나도록 숫자 정확하게 입력하세요. 계산기 네, 닫아주세요. 이제 필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퇴직급여 전입액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동 결산 했죠. 자, 두 번째 자동 결산 하러 가겠습니다. 5번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서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1% 식이 어떻게 되죠? 외상 매출금 잔액 곱하기 설정률 1% 빼고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줘라. 네, 빼고 나머지만 설정하시면 되겠죠? 근데 매출 채권 잔액 그래갖고 외상 매출금 더하기 받으러 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 대손 충당금 계정 과목이 서로 다르죠. 그래서 별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합계잔액시산표 한번 가볼까요? 자, 합계잔액시산표 조회 버튼 한번 더 누르고 외상 매출금 잔액을 보니까 1억 7,380이네요. 자,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찾겠습니다. 자, 계산기 찾으셨나요? 1억 7,380 곱하기 1%니까 0.01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외상 매출금 바로 밑에 봤더니 대손 충당금이 있네요. 대손 충당금 잔액은 얼마가 있어요? 50만 원. 그래서 빼기 S 50만 원 이렇게 얼마 설정하면 돼요? 123만 8천 원만큼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오시고 자, 퇴직급여 전입액 밑으로 살짝 내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내리지 마세요, 여러분. 자, 살짝 내렸더니 대손상각이라고 되어 있고 외상매출금 보이시죠? 자, 커져 외상매출금에다 눕니다. 그리고 123만 8천 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세요. 숫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해 주세요. 이번에는 받으러 옴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기 닫겠습니다. 합계잔액시산표 다시 한번 여셔서 받으러 오면 3천만 원인데 대손 충당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 3천만 원 곱하기 0.01 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컨트롤 C 해갖고 결산자료 입력에 오셔서 받으러 옴란에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자리만, 즉 자릿수 두 개만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0.01 하는 거랑 계산값이 똑같아요. 되셨나요? 30만 원? 그러면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 둘 다 했죠? 자, 다음 자동 결산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이거 모든 비유동 자산입니다. 요게 중요하죠. 모든 비유동 자산이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해야 됩니다. 이거를 고정자산 등록에서 일일이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에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고 총괄 쪽으로 갑니다. 자, 유형자산 총괄,
뭐하고 엔터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이 몽땅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단기 상각비예요. 여기입니다. 즉 올해에 상각할 비용이 얼마냐라는 거죠. 이 부분을 상각할 겁니다. 자, 건물은 1,500만 원이에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자, 건물란에 컨트롤 V 해갖고 1,500만 원 넣어주세요. 자, 넣어주셨나요? 그리고 아까 또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비품이 있었습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열어서 비품은 두 가지네요. 하나는 정률법이고 살짝 볼까요? 자, 정률법과 정액법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각비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90만 2천 원에 오른쪽 마우스 놓고 계산기 12만 원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102만 2천 원 설정하면 됩니다. 자, 계산기 그대로 두시고요.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조금 전에 건물 밑에 비품 있죠? 클릭. 여기다 102만 2천 원.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 모든 비유동자산이라 했으니까 무형자산이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계산기 닫고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열어서 무형자산 총괄에다 놓고 엔터 해보세요. 없네요. 자,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있으면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감가상각비 계산했습니다. 7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자,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결산 처리. 재고평가는 선입선출법으로 한다. 우리가 상품을 사갖고 올 때 입고 입력, 출고 입력을 통해서 계속 수불부에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걸 마감하라는 얘기입니다. 마감을 해서 기말 재고액이 얼마인지를 뽑아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물류관리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물류관리. 재고관리에 재고자산 수불부 여세요. 자, 마하고 엔터 해주세요. 마하고 엔터 해주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품목이 다 나옵니다. 다 나왔나요? 4개밖에 없다고요? 네, 우리 회사는 지금 품목이 조금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일반 회사들은 품목 되게 많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감한다 그랬죠? 기능 모음을 열어서 평가 방법 먼저 보겠습니다. 평가 방법에 상품만 보시면 돼요. 왜? 상품 재고액을 구하는 거니까. 선입선출법 제대로 돼 있나요? 네, 적용. 마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이걸 건별로 하면 갤럭시 폰 따로, 블랙베리 폰, 아이폰, 초콜릿 폰 따로따로 해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일괄 마감. 네, 확인. 그러면 갤럭시 폰도 됐고 블랙베리 폰, 아이폰, 초콜릿 폰. 그래서 요 재고 금액을 몽땅 다 더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2개고 여기도 2개고 갤럭시는 하나, 둘, 셋, 4개예요. 이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아, 재고자산 명세서요? 맞습니다. 자, 물류관리 쪽으로 오셔서 재고자산 명세서. 재고자산 명세서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마감한 월에만 보입니다. 우리 1월부터 12월까지 언제 마감했어요? 12월에 마감했죠? 그래서 12월로 줘야 합니다. 12월로 조회를 했더니 재고 금액만 몽땅 다 띄웠습니다. 그리고 1억 6,966만 원이 되겠네요. 얘가 기말상품 재고액이 됩니다. 자,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맨 위로 올리시면 상품 매출원가 10번란에 기말상품 재고액에 컨트롤 V 합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가 산정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동 결산도 했고 자동 결산했어요. 자동 결산하고 반드시 전표 추가.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전표 추가. 예. 확인.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12월로 조회를 꼭 하시면 상품 매출원가,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렇게 4개의 자동 결산이 생성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채점은 여기서 합니다. 여러분, 일반 전표에서 하기 때문에 결산자료 입력해서 입력해놓고 전표 추가 안 하면 4문제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장부 조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답안에 등록하실 때는 반드시 숫자만 기록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뭐 한글로 원, 아니면 돈표시, 컴마 이런 거 안 돼요. 다만 소수점은 인정합니다. 소수점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소수점은 인정합니다. 나머지는 인정 안 해요. 자, 교재는 244페이지예요. 총 몇 문제가 출제되냐? 6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점짜리기는 하지만 12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수로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회를 잘 하셔서 답을 기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1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재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KIFRS 포괄손익계산서면 우리도 여기 가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모듈에 KIFRS 재무제표 KIFRS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 자, 밑으로 내려서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여기 단기 올해 겁니다. 그래서 3,742만 5천원이 답이네요. 요게 답입니다. 3,742만 5천원. 두 번째,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확정신고 2기 확정신고시 납부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오, 환급세액이면 마이너스가 나오겠네요. 이럴 때는 마이너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납부세액인지 환급세액인지 두 개 다 어떤 건지 정하지 않았을 때 납부세액은 플러스로 나오고요. 환급세액은 마이너스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환급세액이다. 그럼 마이너스 숫자로만 하시면 됩니다. 컴마 치지 마시고. 그러면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일까요? 중요하죠. 자, 몇 월부터 몇 월?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도록 할게요. 자, 회계 모듈에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27번 살짝 올릴까요? 네. 자, 27번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 가로 열고 환급받을 세액인데 플러스 금액이에요. 그래서 505만원 치시면 되고요. 요걸로 하셔도 되고요. 여기 차감세 요거로 하셔도 됩니다. 차감세와 얘는 같은 금액입니다. 그럼 답은 505만원. 3번 7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시흥유통에 발생한 외상매출, 발생했다라는 건 차변 금액이 얼마냐라는 거죠. 자,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전표 입력 장부 거래처 원장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외상매출금입니다. 저는 그냥 마구 엔터해서 할게요. 그리고 시흥유통 이렇게 찾을게요. 왜냐면 시흥유통 이렇게 하면 또 시간이 촉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구 인트하고 시흥유통에다 커져 갖다 놓고 차변금액 4,015만원 이렇게 찾으시면 좀 더 빠르게 찾으실 수 있죠. 근데 혹시 실수하실 것 같으면 거래처 시흥유통으로 조회하세요. 네, 4,015만원입니다. 답은 차변금액입니다. 4번 7월 중 지출된 현금 총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7월 중 어디 가서 보실 거예요? 현금 출납장. 네, 가장 보기 쉬운 데서 보세요. 전체 메뉴에 현금 출납장 열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만 여시면 되죠? 지출된, 그러니까 출금입니다. 180만 원이네요. 180만 원. 5번 12월 31일 현재 한국재택 국제회계기준 KIFRS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회계 모듈에 오셔서 KIFRS 재무제표, 자, 재무상태표 클릭하겠습니다. 자, 12월로 조회해 주세요. 12월로 조회하면 여러분 에러 메시지가 뜰 거예요. 에러 메시지는 왜냐하면 우리가 장부를 결산해서 장부를 마감하지 않아서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겁니다. 자, 걔를 풀려면 당황하지 마시고 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손익계산서 먼저 열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12월로 열어주시고요. 그래서 하단에 뭘 확인하시냐면 단기 순손실이 났네요. 이번에는 자, 단기 순손실 1,900만 5천원 확인하셨어요? 자, 전체 메뉴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자, 여기에 1,900만 5천원 들어온 거 확인하시고요. 수익과 비용은 내년도로 이월하지 않죠. 그래서 손익대체분계를 일으켜야 돼요. 그 손익대체분계를 여기서 일으킵니다. 전표 추가. 예.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손익대체분계가 이루어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대체분계 이루어졌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 다시 열어보세요. 재무상태표를 열어도 되고 여기 KIFRS 재무상태표를 열어서 조회 버튼 한번 눌러보세요. 그랬더니 에러 메시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에러 메시지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장부를 마감하세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지 않고요. 혹시 이렇게 했는데도 에러 메시지가 떴다. 그러면 입력된 부분에서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금액을 물어봤죠?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예요? 여기 재고자산 1억 6,981만 원이네요. 찾으셨어요? 여기 있습니다. 1억 6,981만 원. 이렇게 해서 5번 풀어봤고요. 6번 3월 말 현재 재고 수불부의 재고 수량은 합계는 얼마니에요? 자, 3월 말 재고 수량의 합계. 어디 가서 볼까요? 재고자산 수불부 갑니다. 물류관리, 재고자산 수불부 여세요. 자, 마구 엔터 하시는 게 아니죠. 자, 1월부터 3월까지만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고자산 수령은 1200개, 블랙베리폰은 150, 아이폰은 1560, 그리고 초콜릿폰은 없네요. 이걸 다 더해야 돼요. 이걸 언제 다 더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마감이라는 걸 눌러서 일괄 마감 한번 해볼게요. 그랬더니 1월부터 12월로 이미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풀도록 할게요. 자, 1월 12일로 오셔서 자, 마감을 일괄 마감 취소하겠습니다. 취소. 자, 취소되셨죠? 3월로 또 여세요. 3월로 여셔서 이번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그리고 전체적인 개수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명세서. 자, 재고자산 명세서는 마감이 돼야 보인다 그랬어요. 자, 3월. 그러면 전체 개수는 2910개입니다. 자, 2910. 자,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돌릴 게 있어요. 왜? 재고자산 수불부를 12월로 마감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 수불부 다시 열어서 엔터 한 후 마감 취소해 주세요. 자, 일괄 마감 취소. 확인. 다시 12월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자, 12월로 마감. 일괄 마감. 자, 이렇게 처리해 놓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기말 결산 정리에
기말 제거액을 보기 위해서는 얘를 마감해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돌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아니면 아까 3월 달에 있는 재고를 다 더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하시는데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된다라는 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와 5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